자,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장중에 이제 방안에서 AS 전략 기준을 좀 문의를 하셔서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있죠. 일단 어찌됐건 그 SK케미칼의 흐름이 어제 시간에서 이제 1% 정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들여다보다가 사실상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고 제한적으로 대처의 범위를 기준을 잡았죠. 어찌됐든 그 10월 8일 기준에서도 그 다음에 지난달 말의 기준에서도 뭐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던 종목의 기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기준에서의 주가가 34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이때 이제 추세 범위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키로스님도 SK케미칼을 가지고 계시고 요 수익을 잡아가지고 계셨고 맞나요? SK케미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종목 기준이 되는데 일단 어찌됐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29일 날도 이제 좀 가져갔던 종목이거든요. SK 그룹주들 자체가 이제 사실상은 지금 굉장히 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휘황찬란하게 잘 움직여 주는데 특히 올해 그 SK 바이오팜의 신규 IPO, 신규 상장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기준점으로 잡혀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7월달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7월 이후만 하반기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보시는 그 흐름이 변동성이 작잖아 246%면 그렇게 해서 이제 4조 원을 넘기는 시가총액으로 형성이 됐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SK케미칼의 그 거래량 거래대금 이슈가 터져서 나왔던 거래량 거래대금 대비해서 지금은 사실상 많이 축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축소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과연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상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범위를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앞전에 이제 그 녹십자하고는 일부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녹십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비이성적인 조 단위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뭐 빵빵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 이제 녹십자가 이제 1조 수준,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거래대금이 벌써 이미 7천억을 넘기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흐름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녹십자의 경우에는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제한적이었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SK케미칼의 이제 오늘의 흐름 갭상승의 흐름이에요. 갭상승이 나오고 살짝 눌렸다 돌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신풍제약이나 제넥신이 아닌 의약품 쪽을 새로다 들여다보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녹십자하고 SK케미칼을 같이 들여다봤어요. 아까 이제 10월 8일날 보신 것처럼 녹십자도 어차피 이제 그 10월 말 또 SK케미칼도 10월 말에도 한번 또 들여다보는 그런 기준이 잡혔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일주월봉을 놓고 보시는 그 흐름,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거래량이 수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거래량, 기초 거래량만 실리면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는 거죠. 캔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36만 8천 원, 저점 29만 2천 원. 그러면은 얼마? 7만 6천 원, 7만 5천 원, 7만 6천 원. 그러면은 43만, 44만 원 정도. 44만 5천 원, 45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39만 5,500원인데 SK 케미칼의 일단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4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래서 요 기준의 일봉상의 목표 주가 45만 원.
거래량이 이제 계속 살아나 줘야 된다라는 가정이 뒷붙어 있죠. 거래량이 계속 살아나 줬을 때, 그랬을 때 일본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5만 원.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그 이평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앞전 거래량 대비해서 그 흐름을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주봉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점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 기준의 갭 상승이 일단은 살짝 나와줬고, 그 갭에 대해서 이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 사실은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요 정도 범위 짧죠. 27만 원에서 34만 원, 7만 원 잡으면 41만 원, 42만 원뿐이 안 된다. 42만 원. 그 구간 라인을 넘길 때 당연히 46만 6천 원까지 뻗어갈 수 있는 흐름이 열려 있다. 왜? 꼬리 부분의 흐름이기 때문에 몸통으로 감싸 안고 돌리면 그러면은 주봉의 기준에서는 얼마? 46만 6천 원에 52주 고가가 되나요? 그죠? 46만 6천 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런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거래량만 조금만 더 수반된다면 지금 사실 거래량이 미흡해요.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따라붙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되지는 않습니다. 고점을 넘기려면 우리의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야. 수반되어야. 뭐 수반될 수 있는 뭐 위치로 해석을 해도 되겠는데 수반이 되고 난 다음에 논하자는 거죠. 수반도 안 됐는데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건들고 있고 46만 6천 원 저 가격을 공방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거래 대금만 실려주면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라는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한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일본 기준에 45만 원, 주봉 기준에 46만 6천 원, 52주 신고가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5분봉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흐름도 좀 놓고 볼 텐데 사실상 오늘 87만 7천 주가 뭐 적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기존에 이제 100만 주 혹은 150만 주까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거든요. 그 거래량은 오늘 뭐 터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잡히죠. 여기는 어차피 시초가 그리고 고가를 뛰어넘을 때 지금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없어요? 터져 있죠. 그렇게 해서 따라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붙을 수 있죠. 다만 이제 매매 사인을 문자로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5분봉 기준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니까 성향에 따라서 의약품 보시는 쪽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인 거지 얘를 신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리기에는 문자로 드리기에는 우리도 의약품 비중이 채워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분봉